자, 안녕하십니까. 라텔입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인데, 미리 영상을 제작을 해갖고, 영상을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볼일을 좀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IMBC, 카톡이 왜 자꾸, 씨. 자, IMBC 종목인데, 요게 IMBC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게 저는 이 IMBC가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방송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 뭐 SBS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론사 관련된 종목들, YTN도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 IMBC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 주식을 갖다가 지지를 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간 이후에 주가 쭉 뺐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면서 이제 완전히 물량을 싹 다 싸그리 다 모아놓은 상태죠. 싸그리 모아놓은 상태에서 또 위에서 상승 음봉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종목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어떤 거냐면 이 윤석열이한테 부정적인 언론 기사를 쏟아낸 그런 언론사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YTN도 마찬가지고요. 예, IMBC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지율에 대한 이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24% 지지를 하고 있다.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뭐 65%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이제 윤석열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쪽이 대응을 너무나 못하고 있죠. 너무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질 부족이라는 거를 갖다가 너무나 절실하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어, MBC 관련된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거를 또 잘못 곡해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이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IMBC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이 올라가려고 하면 탄핵까지 가야 돼요. 탄핵까지 가야 되고 탄핵 집회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제 겨울에 탄핵 집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표면상으로 민주당에서 또 탄핵을 갖다가 주도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난번에서 탄핵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박관천 포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순실이라는 존재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밝혀진 부분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 조짐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잡은 정권이고 자기네들이 해먹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잘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면 곽상도 의원이 50억 해먹은 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 뉴스가 안 나오고 뭐 재판에서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고 어 뭐라 그럴까요? 예, 이 국민의힘에 치명적으로 다가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 이거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오래 살자고 빨리빨리 뭐 윤석열을 청산하고 다시 뭐 후보를 뽑아서 뭘 하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보다는 그냥 쭉 묻고 따블로 계속 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정면으로 돌파를 하게끔 물꼬를 터준 게 IMBC라서 MBC라서 이 주식이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지 실제로 올라가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제 거래량 터지고 했던 것들이 보면 상승했던 폭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여기에서 단일가 지정 예고가 될 만큼 이 갭을 못 메웠어요. 밑으로 밀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받아 올렸죠. 단일가 지정 예고가 되는 상태에서 또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을 가져가는 척하면서 또 눌리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환율 좀 봐야 되는데 환율 좀 볼게요.
환율 차트를 본다 그러면 1430원입니다.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30에서 멈출 것이냐. 지금 정부는 너무나 무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이런 추세가 돌파되기 전에 금리를 갖다가 안정시키고 물가 상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정부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율도 바닥인데 금리 인상을 해서 서민들이 금리 부담이 많아지고 대출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가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탄핵 물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매도 금지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능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봤을 때 우리들의 힘듦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국 지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봐야 돼요. 나스닥 지수 봐야 되는데 이거 전저점 깼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전저점을 깨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지키려고 하는 전저점을 깨게 되면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의 이 상승을 했던 것들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러시아와 미국 간의 핵전쟁 위기가 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그대로 물러나면 자기 완전 정권 끝인 거 알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그 푸틴 반대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지지율이 낮으면 그냥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에서도 영국의 처칠이 그렇게 잘 2차 세계대전에서 대응을 잘해가지고 결국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연합국이 승리를 하고 독일을 패망시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총선을 할 때 처칠이 국민적인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패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면서 심심풀이 삼아서 본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갖다가 극복해낸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래를 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미래를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틀리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쟁 역사상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도 일본 내부에서 이 계파 갈등이 막 심해지고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뭐 영토라든지 여러 가지 관직이라든지 여러 이제 보상을 갖다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든 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침공을 하면서 자기네 내부에서 이 계파 갈등이 퍼지고 하는 것들을 막아버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하나로 단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바이든 지지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여론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부분인데 아마도 바이든이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다시 뭐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연임을 하는 부분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에 못 밀려서 단임하고 내려온 상황이지만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을 본다 그러면 오바마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국형 의료보험 체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보라고 하면서 한국처럼 우리도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교육 체계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좀 굉장히 안 좋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미국에 마침 그 재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바로 오바마가 헬기 타고 날아가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바로 유세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든든함을 느낀 거죠. 야, 이렇게 위태롭고 안 좋은 상황에서
대통령 다시 뽑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애 시키자. 그냥 하던 애 시키자. 걔 제도 알고 보면 뭐 꾸준하게 지금 미국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으니까 오바마를 재선시키자 해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지금 바이든이 노리는 거는 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든은 어떻게 해서든 굉장히 불안을 증폭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10월 말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전쟁을 아마도 러시아가 전략적 핵폭탄, 그러니까 저위력 핵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 핵폭탄으로 그 제한된 구역을 폭파시키는 그런 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핵이 사용이 됐을 때 미국이 참전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 판도가 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31,700원으로 오른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지수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뭐 계속 내려오지 싶어요.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나면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이다. 무엇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전쟁 끝나고 나서 재건이라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을 하게 될 때,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손들게 될 때, 재건을 하게 될 때, 이때 반등이 나오겠는데 앞으로 계속 추워질 전망이에요. 경제 지표가.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폭탄을 쓰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핵폭탄을 쓰게 되면 지구 공멸입니다. 공멸이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돼요. 푸틴이 노리는 것도 이 외부의 적을 갖다가 서방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을 겨냥한 건데, 미국이 참전을 해서 러시아가 영토에 위험을 받고 있으니 새로 편입한 영토를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내부 단결을 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은 핵폭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핵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데 전쟁을 질질 끌어서 유럽 전체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경우는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천연가스를 갖다가 가스 공급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 중간에 있는 게 여기가 우크라이나고 그 옆에는 폴란드부터 해갖고 막 잡다한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벨기에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겨울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가 노리는 것은 이 에너지를 갖다 무기로 삼아가지고 얘네들이 야, 너네 그러지 마. 그럼 너네 전쟁 이거 했는 거 이거 그냥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니 하면서 억지로 말리면, 억지로 하지 못해 마지 못해 정전을 하는 모습으로 하면서, 너네 우리 그거 안 풀어주면 가스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EU 공동체를 갖다가 흔들 수 있는 그런 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만 빨리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버티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중간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큰 그림, 완전히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쟁은 종료가 될 것이고, 전쟁이 종료가 되는가 동시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구 출산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애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수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호재를 맞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바닥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 계속 바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인데 이현승님 개인적으로 카톡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토로를 해주셨는데, 저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힘들어서 증권시장, 주가시장, 이 주식시장을 떠나서 전부 다 손절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안 하겠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고 마치는 거예요. 전부 다 손절하고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현금 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이제 주식 다시는 안 쳐다볼란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반등을 해서 이 그 본인 손절했던 시점을 지나서 더 올라갔을 때, 이때도 망설이다가 주가 좋아진다 그러면 또 꼭지에서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계좌에 신용 계좌를 틀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용을 튀어 놓으십시오. 튀어 놓으시고 주가가 바닥 찍고 반등을 할 때, 요때 해가지고 신용으로 수익이 난 걸로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 물린 종목을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올라가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식을 한번 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다시 뭐 끊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많이 힘이 들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도박에 빠진 사람은 절대 도박장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식도 도박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생겨요. 손실도 생기고. 나는 주식을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주가 상승해서 나는 수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거를 말이 좋아서 투자지 불로소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끊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먹고 사는데 돈이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월급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만족을 하고 그냥 내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거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계속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은 물린 종목들 반등 나와서 본전가 주면 현금 준비했다가 하락장에서 주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신용 계좌도 좀 준비를 하시고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봐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 이 차트를 볼게요. 나스닥 차트인데 요거를 갖다가 과거의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있어요. 자, 이건 2015년도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 줬다가, 여기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털렸겠죠.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요거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는 과정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탈피를 할 수 있는가? 탈피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히 오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도 올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과정인데 지금 여기가 A점이라고 하고 B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점에서 물린 종목들은 손실 복구가 안 됐고, B점에서 다시 새로 투자한 종목들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에서 힘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B점을 돌파를 하는 C점이 분명히 올 거란 얘기예요. C점이 오게 되면 이 나중에 이 고점이라고 할 때 D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요거 차이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잘 될 수가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신용 쓰는 거 안 된다고 했고 신용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안 나지만 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 시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기 뒤에는 급락 뒤에는 급등이 따라오고 급락 뒤에 급등이 따라오고 하는 부분들이 차트에서도 보이지만 위기와 기회는 한 끗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종이 한 장 차이냐라고 하냐면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 위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손절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전에 샀다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버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위기와 기회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락하는 종목들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데 그 종목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증권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증안기금 투입을 해서 뭐 국내 시장을 갖다 지키겠다, 국내 장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제도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또 돈이 많이 몰리게 돼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또 조만간에 올 수 있는 건 한국은행 금리 발표예요. 한국은행 금리 발표를 했을 때 미국이 빅 스텝을 했으면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국내 이 환율 갖다 방어를 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는 금리를 올리면 완전 탄핵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경제 파탄 나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는 안 올리더라도 금리는 못 올리는 거예요. 못 올리더라도 증시 시장은 잡아주자라는 의견이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슬슬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증권 안정에 대한 그런 요구를 갖다가 기관들이 충실히 이행을 할 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 해결이 되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좋아질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러시아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계속 때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진주만 공격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을 습격을 당했을 때 모든 게 다 작살났습니다. 수많은 군함과 비행기 전부 다 터지고 하나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미국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원유 창고를 공격당하지 않아서 그 원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4시간 공장 풀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갖다 역전을 했습니다. 그게 진주만 공격이고 그 이후로 일본의 리틀보이가 떨어지면서 리틀보이 팬맨 떨어지면서 원포까지 때리면서 일본을 굴복시켰던 그런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계속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계속 탑건이란 영화가 개봉을 해서 미 해병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미군 증강 타임이에요. 증강 타임이라서 지금 많이 병력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물자들도 계속 전쟁이 쓰이지도 않는데 계속 폭탄을 갖다가 찍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군수 물자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면서 이왕이면 미국 걸로 수입을 하면서 미국하고 유대 관계를 맺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군수업도 활발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생필품이 가장 우선시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사치품이 다시 인기를 끌게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량, 에너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하자 포트폴리오 하자라고 했는데
못 담아도 괜찮아요. 못 담았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돼서 털리지 마시고요. 꾸준히 이 차트를 갖다가 분석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 게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오늘 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나가봐야 돼서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일부터 또 하게 되잖아요. 똑바로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워라벨님이 뭐 안동 오셨다고 뭐 이렇게 카톡에 했는데 제가 그걸 늦게 봤어요. 봤으면 진작 좀 답장을 드리고 했을 텐데 워라벨님이 안동 오셨는데 안동 오셔가지고 뭐 또 찜닭 드시러 갔겠죠. 찜닭 드시고 뭐 안동에 관광 명소라고 한다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뭐 원령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오시면 오신다고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안동에 그래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괜찮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안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정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충분히 하겠고, 여러분들 힘들어도 제가 그런 것도 그래요. 힘들 때 이 좀 버텨야지.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면 그냥 지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도 버티니까 역전 나오잖아요. 역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윤석열이 정부에서 지지율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돼서 반등이 나오면 또 안정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본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손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마시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좀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여유 자금으로 하십시오. 여유 자금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올라갈 때는 뭐 라텔님 최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난리가 나요. 떨어지면요, 그동안에 뭐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인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칭찬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참으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방송 안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출석 체크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부분이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부분이고 하는 부분인데, 밴드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종목 해서 무슨 종목이 수익이 얼마가 났습니다 이런 거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들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꾸준히 저는 증시 상황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고 꾸준히 나름대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제 계좌도 개박살 났어요. 개박살 났는데 어차피 저는 모니터용으로 계좌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장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투하시는 데 대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배 갈 수 있다고 했던 그 종목 기억나실 거예요. 그 종목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여윳돈 되는 대로 차근차근히 모아 나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적금 드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줄게 뻔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뭘 하겠다라고 하면 세력 마음대로 가는 게 증권 시장이에요. 세력이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힌트를 어디서부터 올리냐면 급등을 했던 애들은 또 급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했던 종목이 막 빠그러졌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력이 컨트롤 했던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한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시고, 세력은 돈 썼던 거 절대 잃어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차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바닥 찍고 이렇게 고점 나왔던 구간을 통과를 하게 되면 요 구간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했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간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지. 기간상으로 안 올라갈 뿐이지 이거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점 여기까지 왔죠. 예. 그리고 주가 빠집니다. 결국에는 세력은 이 펌핑됐던 처음에 자기네들이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증권 시장을 부흥을 시켜놨다가 다시 꺼트렸다가 다시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2배, 3배 해먹는 건 세력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세력은 한번 돈을 쓰면 절대로 그걸로 끝이 아니다. 팔아먹고 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시 2배, 3배를 노린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시간 투자에 대한 이 조바심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영상 올려드리고 요거 9시에 공개되니까 보실 분들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얘기 있으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보는 대로 답변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내일 또 오늘은 또 미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을 유지를 해줄지 아니면 깨고 내려갈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도 보시면 이 바닥을 한번 깼다가 올라갔습니다. 요 미세하게 깼어요. 요 깼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작살이다 하고 다 도망갔지만 결국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 바닥은 살짝 깨라고 있는 거예요. 예. 고점도 뭡니까? 고점도 고점 깨고 올라가라고 있는 거예요. 바닥도 바닥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몸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